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화이텍의 주인공이죠. 박태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이랑 오늘 일정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상한가 종목 매매 마스터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사실 몇 가지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넥스트상 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 방산, 그리고 해운, 유가 관련된 친구들, 그리고 대북, 관련된 섹터까지 딱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 이제 아난티라는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법이 넥스트상 기법이다. 오늘 그 내용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나와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가지고 나왔는데요. KCT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자리에서 KCT 말씀드렸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43.3% 상승해주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진원생명과학 우리가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들 나오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만에 60.5% 상승을 해주었고 또한 휴마시스도 같은 날 제가 진원생명과학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31.1%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한택 제가 말씀드리고 이틀 만에 34% 상승을 해줬고요. 비트맥스 또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 상승을 해주면서 단기간에 68.8%나 쭉 꾸준하게 올라가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단기간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넥스트상 기법 관련돼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기법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매매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만 그 기법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넥스트상 검색기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상 검색기 제가 선착순으로 딱 30명에게만 지급할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넥스트상 기법도 배우시고 넥스트상 검색기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직행할 종목들 선별해 주시는 박태욱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대성 화이텍 같은 종목들 공략하실 수 있었던 비결 바로 넥스트상 검색기 덕분입니다. 상승 조건을 미리 걸어둔 검색기이기 때문에 급등 나올 종목들 쉽게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검색기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기법이죠. 바로 넥스트상 기법입니다. 전문가님, 당분간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때 가장 유용한 기법이 넥스트상 기법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왜 이제 넥스트상 기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걸 짧게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넥스트상 기법은 우선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넥스트가 다음이라는 뜻이죠. 다음이라는 뜻이고 상은 상한가의 이제 앞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 다음 날 매매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 다음 날 매매한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종목들이 하락할 때 오히려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전날에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 주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다음 날에 상한가 간 종목에 관심들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장이 좋다라면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올라가면서 수급이 분산되기 마련인데 오늘 지나고 이제 월요일에 시장이 빠졌다. 아침부터 빠진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시장을 봤었을 때 그렇다면 이제 단타하는 단타 투자자들 그리고 뭐 전업 트레이더들 모두 다 매매를 하기 위해서 수급을 찾아갈 겁니다. 수급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빠지고 전체적인 섹터가 빠지고 종목들이 빠지면 전날 상한가 간 종목에 수급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도 우리가 좋은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법이지만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게 넥스트상 기법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스트상 기법이 그래서 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상한가 다음 날 매매하는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하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상한가 따라잡기. 우리가 상한가 가기 직전에 25%, 27% 상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오늘 상한가 갈 걸 예상해서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이 투자자들이 상한가 따라잡기 하고 그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시가를 형성할 때 이 시가가 갭상승,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다음날 시가가 갭상승해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상한가 따라잡기 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즉 매도를 합니다.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고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물량들이 빠져나오죠. 매도세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음봉이 떨어질 때 우리는 반대로 매도하는 게 아닌 매수하는 전략들을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들이 바로 넥스트상 기법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한가 과연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많고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아서 한 종목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들을 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즉 절대 개인들은 상한가를 만들어두고 그 상한가 자리에서 잠궈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상한가를 만드는 건 이 상한가를 만드는 큰 손들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한가를 만드는 큰 손들이요. 이 상한가를 만들어서 종가를 형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종가 자리를 지키려는 습성들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용해서 매매 기법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넥스트상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로 설명하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트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종목은 이제 마니커라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어떤 거다? 전날 상한가를 줘야 된다. 전날 상한가 간 종목이 아침에 두 번째 조건 시가 갭이 떠야 된다. 시가 갭이 뜨고 나면요. 상한가 따라잡기.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아침에 시가 갭이 뜨기 때문에 이 수익만 해도 한 5, 7%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합니다.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매수하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수익들을 챙겨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심플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상한가 종목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전주를 제외하고 나서 상한가 종목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5개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 넥스 트레이드 제외하고 상한가 5개 가졌는데 그렇다면 상한가 가는 이 5종목 모두 다 매매하느냐? 그 조건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조건들을 만들어 두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날 상한가로 종가를 마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다음날 우리가 상한가 가고 다음날 매매하기 직전에 아침에 시가가 상승 갭이 떠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전날 상한가 종가로 마감하는 친구들은 정확히 정해질 거고 아침에 시가 갭 뜨는 친구들도 정확하게 정해질 겁니다. 하지만 유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세 번째, 이 상한가 간 종목의 일봉상의 위치, 52주 신고가 자리냐, 매물대 돌파 자리냐, 역사적 신고가 자리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만들어준 재료, 상승 모멘텀 이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아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좀 부합하는 친구들을 골라서 우리가 넥스트상 기법을 적용해서 매매하는 전략들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상 기법은 그럼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설명 좀 드리면요. 우리가 전날 상한가 간 종목을 다음날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이 마감하고 다음날 개장하기 전까지 시간이 무수하게 많아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상한가 간 종목들의 이전의 흐름은 어땠는지, 상한가를 어떤 이유로 만들어줬는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재료는 어땠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천천히 찾아볼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장대양봉
양봉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친구들을 매매할 때는요. 장중에 우리가 단타를 진행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죠. 마음이 급해져서 뭐 우리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그냥 매수하는 전략들, 감정적인 매매, 내동 매매 좀 많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개장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매수가, 손절가를 지정해 둘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감정적인 매매가 아닌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게 넥스트 상기법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장 마감 끝나고 나서 종목들이 악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한 번쯤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시장이 시작할 때 아침 9시에 딱 봤더니 그 사이에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하락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악재가 뜨는 종목들이 있다라면 다음날 매매 자체를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악재가 터지는 그런 리스크도 가져가지 않는 게 넥스트상 기법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대부분 이제 다음날 악재가 뜨거나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하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면요. 아침에 시가 갭 자체가 하락 갭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락 갭 뜨는 종목들은 상승 가능성보다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 자체, 하락 갭 뜨는 친구들 자체를 매매 안 한다. 그래서 조정 나올 친구들 자체를 어느 정도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매매 시간이 매우 짧아요. 대부분 우리가 9시부터 빠르면 한 9시 30분 안에 매매가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통상적으로 9시에서 11시 사이에 매매가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매가 끝이 나고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는 전략이다,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침에 사서 빠르면 30분, 길게 가져가면 2시간 안에 매매가 끝나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지수가 빠지면서 전체적인 종목들, 섹터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넥스트상 기법은 오전에 매매가 다 끝나기 때문에 지수가 뭐 장 후반에 빠지거나 뭐 추가적인 상승이 다시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도 크나큰 장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은요 대부분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요.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만큼 변동성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들을 챙겨갈 수가 있고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조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시장의 관심도는 더욱더 전일 상한가 간 종목에 쏠릴 수밖에 없고 수급들도 더욱더 쏠릴 수밖에 없어서 뭐 상승장일 때도 우리가 좋은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지만 시장이 조정받거나 하락장일 때도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상한가 종목 매매 전략이라서 역시나 매수가, 손절가 미리 정하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어서 기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넥스트상 기법의 큰 장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넥스트상 기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넥스트상 기법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넥스트상 검색기를 가지고 넥스트상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높은 확률, 높은 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넥스트상 검색기에 제가 선착순 30분께 지급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넥스트상 검색기도 받아 가시고 넥스트상 기법도 많이 배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넥스트상 검색기 로직을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은요. 전일 상한가 간 종목만 검색이 됩니다. 즉 넥스트상 기법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이 검색기 자체가 상한가 간 종목만 검색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상승 갭 뜬 친구들만 검색이 돼요. 그래서 내가 굳이 어제 기준에 상한가 간 종목들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고 그 종목들 중에 상승 갭 떴는지 안 떴는지를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검색기가 다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따로 일일이 찾아볼 필요가 없는 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동전주는 검색이 안 됩니다. 뭐 300원짜리, 700원짜리, 500원짜리 그런 친구들이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모두 다 검색이 안 되게끔 해놨고요. 그다음 우리가 우려하는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이런 친구들도 검색이 안 되게끔 해놨어요. 즉 어떤 얘기냐면 정상적인 내용들로 정상적인 종목들이 정상적인 상한가 가는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설정을 해놨다라는 거고 이 상승갭 종목만 검색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갭 뜨는 친구들은 자동으로 검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검색기 로직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넥스트상 기법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 기법을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님께서 검색기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상한가 직행할 종목들을 이 검색기가 알아서 보여주는 만큼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검색기 무료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에 교육방송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께 과외 선생님의 마음으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계좌의 기초 자산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이 기법을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같은 장에서도 함께하는 그 공간 내에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나 반응이 뜨거운 기법의 예시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오늘 시장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아난티, 대북 관련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은 무조건 조건들이 다 일치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난티 오늘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일봉이에요. 일봉. 전날 상한가를 기록해야 되고요. 다음날 아침에 시가 갭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갭 뜨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이걸 우리가 5분봉으로 좀 쪼개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요.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 갭 상승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눌러주고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들, 올라갈 때 수익 챙기는 전략들, 매수하는 전략들, 수익 챙기는 전략들. 그래서 전일 상한가, 아침에 시가 갭, 차익 실현 나오면 매수하는 전략들, 다시 올라갈 때 수익 챙기는 전략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또 다른 예시들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PS 일렉트로닉스 상한가 기록해줬고 다음날 시가 갭 되는 친구들, 전일 상한가 아침에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수익 챙기는 전략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상한가 그리고 다음날 시가 갭 뜨고 눌러주면 공략한다. 자, 전일 상한가 아침에 시가 갭 차익 실현 나오면서 눌러준다. 공략하고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수익들을 챙겨 나간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시를 우리가 몇 가지만 더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심플한 기법입니다. 전일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에르코스. 다음날 시가 갭 떴고 차익 실현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우리가 수익들을 챙겨 나갔습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전일 상한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두 번째 조건, 시가 갭 떠야 된다. 유라클이라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차익 실현 나면 우리는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간다. 다시 한번 상승하면 수익 챙겨 나오는 전략들을 가져간다. 간단하죠? 우리가 1, 2, 3, 4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전일 상한가 기록을 했다. KCT. 다음 두 번째, 시가 갭 상승 떠야 된다. 세 번째, 차익 실현하면서 눌러줄 때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간다. 네 번째,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수익들을 챙겨 나간다. 생각보다 심플하고 간단한 매매입니다. 자, 그 다음 진원생명과학 전일 상한가 기록을 해줘야 되고요. 시가 갭 떠야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차익 실현 나오면 우리는 매수하는 전략들. 네 번째,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수익들을 챙겨가는 전략들. 생각보다 단순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더스 제약 전일 상한가 기록해야 되고요. 아침에 시가 갭 뜨고 여기선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려요. 그래서 차익 실현할 때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들,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수익들을 챙겨가는 전략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예시로 보여드렸었죠. 마니커 전일 상한가 기록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시가 갭 뜨는 거 두 번째, 차익 실현 나올 때 매수하는 전략 세 번째,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수익 챙기는 전략 네 번째.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외우셨을 거예요. 전일 상한가 첫 번째, 시가 갭 차익 실현 매수 두 번째,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수익을 챙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전일 상한가 기록한다, 시가 갭 뜬다, 눌러준다, 눌러줄 때 우리 매수하는 전략들, 다시 올라갈 때 수익 챙기는 전략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들 거의 비슷한 섹터 친구들이 많이 올라가 줬는데 저희는 월요일 날 이 안에서 넥스트상 기법을 적용해서 종목들을 골라서 기준에 부합하는 친구들을 공략할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중에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넥스트상 기법 예시 알아보고 왔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도 실제로 익절을 성공했다, 물려있던 종목들 청산했다, 이런 후기 남겨주셨을 정도로 확실한 수익 낼 수 있는 기법이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이렇게 탐나는 6가지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어떤 세 종목 살펴볼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세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저는 PI 그리고 LG CNS, 한국항공우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첫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PI인데요. 삼성전자가 2028년 인공지능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월 말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PI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뭐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PI가 생각보다 움직이는 섹터랑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PI가 2차 전지 검사 솔루션 제공하는 전문 업체예요. 이게 메인인데 이거 제외하고 또 어떤 것들을 하느냐? AI 비전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개발 판매한다. 즉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도 좀 엮여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 관련된 내용들도 엮여 있는데 제일 최근에 PI가 제일 많이 움직였던 건 유리기판 친구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반도체 친구들이 움직일 때 항상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최근 시장 트렌드를 봤었을 때 이쪽이 제일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PI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다중 초점 방식을 적용한 TGV 유리기판 검사 장치에 특허를 한 PIE 볼 수 있는데 애플이 이제 삼성전기랑 협의를 한다. 그 유리기판 관련된 협의를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PI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냐면 삼성전기에 이제 이 TGV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PI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협의에 대한 내용들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PI도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PI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PI가 이제 상장 초반에 엄청나게 강한 상승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하는 추세들을 만들어줬는데 이 추세를 최근에 거래대금 터치면서 뚫고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뚫고 올라오고 나서 이 상단 라인들에서 좀 박스를 그리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뭐 하락하는 모습들에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이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이 추세를 뚫고 올라온 이 주체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I가 2차 전지뿐만 아니고 로봇, 유리기판, 반도체 테마와 함께 움직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상승 여력 충분해 보이는 만큼 내일장에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스타킹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첫 코스피 첫 대여였던 LG CNS입니다. CBDC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상장 이후로 공모가를 처음 웃돌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선 좀 더 날아오를까요?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G CNS 오늘 주식시장을 보신 분들은 웬만해선 좀 한 번쯤은 지나가다가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LG CNS가 이제 LG그룹 계열의 IT 서비스하는 업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그리고 예금 토큰 기반의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다. 누가? LG CNS가 이 내용들이 오늘의 강한 상승을 만들어줬고요. LG CNS가 이 한국은행의 CBDC 플랫폼 구축 사업자로서 프로젝트 한강 기술 개발을 총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최근에 강하게 상승한 친구들 누구 있죠? 다날, 갤럭시아 모니터리, 헥터 파이낸셜 이런 가상자산 관련된 친구들이 최근에 수급을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그 친구들이 아직 강하게 상승한 뒤에 큰 조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쪽에 수급이 많이
몰려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LG CNS가 이 CBDC 관련된 내용들과 엮이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틀간 LG CNS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도 좋았고 어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틀간 외인 기관 500억 이상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이틀 동안 순매수를 하면서 들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공모가 넘어가면서 고가를 돌파했고 지금 신고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를 뚫어주고 우리가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들이 묻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LG CNS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계속 빠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오늘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요. 어제 오늘 기관이랑 외인들이 수급 주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종가를 쭉 그어보면 역사적 신고가예요. 즉 위에 매물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LG CNS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DC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급등 나온 LG CNS. 다음 주 시장에서 추가 상승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디테일한 타점 전문가님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스타킹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악재에 날아오른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정규장에선 물론이고 넥스트레이드에서도 11% 가까운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한국항공우주 시세 어디까지 기대하실까요?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맞추긴 좀 어렵겠지만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많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항공우주를 보면 국내 대표 방위 산업체, 연구개발, 생산, 성능 개량, 후속 지원의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6월 2일 날 필리핀 국방부랑 FA50 12대 공급 계약 체결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KF21 수출에도 유리한 입지들을 확보하고 있고 이것 또한 상승 모멘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슬로베키아, UAE, 페루 등의 FA50 수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시장 등의 500대 규모의 이제 추가 수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의 계약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져가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제가 넥스트레이드는 좀 제외하고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여기서 저점들을 좀 높이면서 이 박스라인들 상단 이게 사실 이 전까지 다 포함하면 52주 신고가예요. 52주 신고가를 오늘 돌파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거래 대금도 유의미하게 들어왔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방향성을 다 열어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부터 한국항공우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꼭 관심 있게 보시면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종목들 선별해 주시는 박태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전문가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시장에서 어떤 성과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워낙 대다수의 종목들이 워낙에 잘 갔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종목을 골라주셔도 모두 다 수익이 잘 났을 것 같은데요. 저희 어떤 종목부터 리뷰해 볼까요? 제일 최근에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내용들을 가져오면 끝도 없이 많겠지만 그래서 제일 최근 것만 제가 가지고 와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날짜를 보시면 제일 오래된 날짜가 5월 28일이에요. 오늘이 이제 6월 13일이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근데 보름 만에 어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5월 28일 날 이제 재룡산업 재룡전기 대한전선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이 친구들을 말씀을 드렸을 땐 하반기까지 상승 모멘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베이스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재룡 산업은 9.7, 재룡전기 9.3, 대한전선
36%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티지 동양철강도 16점이 7.5% 상승해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고 HFR은 지금 눌림 만들어주고 있어서 지금부터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제가 고영, KCT, 마음AI 말씀드렸는데 고영 제가 말씀드리고 3%,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추세 이탈을 하지 않아서 눌림 자리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CT 말씀드리고 나서 43.3%, 마음AI 10.9%. 오늘이 13일이니까 6월 4일 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9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을 또 제외하고 나면 한 7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6월 11일 날 리드코프, CS 베어링, 위더스 제약 말씀드렸는데 리드코프는 아직 그 눌림 자리에 조금 더 눌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들도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CS 베어링은 말씀드리고 나서 6.2% 상승해줬고요. 위더스 제약도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눌러두지만 우리가 아직 어느 정도 지지 라인들이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은 이틀밖에 되지 않았던 종목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서 이제 며칠 안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동양철강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말씀드리고 한 1, 2주 만에 10.5% 상승을 해줬고요. 그다음 하이스틸도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4일 만에 15.9% 상승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도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항공운주 관련주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들 약 2주 주말 제외하고 한 10거래일 정도 안에 16.5% 상승해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룡산업 제가 이날 음봉 떨어질 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오면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한 9.7%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다음 재룡전기도 마찬가지로 이 음봉 때 말씀드렸어요. 3일 눌러주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9.3% 상승해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만에 많이 올라왔죠. 40% 정도 상승해주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로보티즈도 제가 이날 말씀드렸었어요. 이날 넥스트상 기법으로 다음날 우리가 공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받고 다시 올라올 때 이때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이틀 만에 상승을 해주면서 16.2% 상승해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철강 다시 한번 이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루 이틀 눌러주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5거래일 만에 7.5% 상승을 해줬고요. 고영 마찬가지로 눌러주고 바로 이틀 만에 3% 올려주고 다시 한번 눌러줬는데 아직 추세 이탈도 나오지 않고 밑에 이제 장기평의 지지 라인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아직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KCT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43% 올라가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AI 제가 이 박스 뚫고 올라오는 이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3일 안에 10.9% 상승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CS 베어링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날 바로 6.2%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심 종목들 넣어두시고 단기간에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종목들 쏙쏙 골라주시는 박태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넥스트상 기법으로 이미 많은 분들께 확실한 수익 안겨주고 계시는데요. 그 기법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기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상한가 직행할 종목들 이 검색기가 알아서 보여주니까요. 보다 쉽게 급등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검색기 받아보시는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께서 교육방송 진행해 주신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월요일과 목요일에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신다면서요? 어떤 방송일까요? 제가 저도 주식 처음 할 때가 있었고, 저도 주식 초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정말 간단한 것들, 정말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그 간단한 질문들을 했었을 때, 그것들을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10년이 넘은 이 상황에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방송 좀 해야겠다 해서 매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제가 오후 5시에
그 교육 방송 진행하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주식 초보자분들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제가 넥스트상 기법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시장이 빠지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넥스트상 기법들을 더욱더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넥스트상 검색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선착순 30분께 제가 제공해 드릴 거니까 검색기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검색기 로직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전일 상한가 간 종목들만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상승 갭 뜬 친구들만 검색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1번, 2번 조건이 모두 다 검색기에서 자동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전일 상한가 간 종목들, 아침에 상승 갭 뜨는 종목들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검색기가 다 걸러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전주 검색 안 됩니다. 뭐 300원짜리, 500원짜리, 700원짜리 그런 친구도 검색이 안 되게끔 설정을 해놨고 우리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관리 종목, 환기 종목도 검색이 안 되게끔 해놨어요. 즉 정상적인 종목이 정상적인 상한가 가는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설정을 해놨고 상승갭 종목들만 검색이 되니까 당연히 하락갭 친구들은 자동으로 검색이 안 되고 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뜨는 종목들 중에 골라서 넥스트상 기법 적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효율적으로 짧게 매매하는 걸 좋아합니다. 주식시장의 상한가 종목들만 공략을 해서 시장에 이제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 그리고 수급들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데 장 초반에는 이제 넥스트상 기법으로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큰 손들이 들어오는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 우리가 공략을 해서 또한 수익들을 챙겨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율적으로 짧은 매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주식시장을 오래 본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저도 주식시장을 오래 봐서 많이 벌면 계속 앉아 있겠죠. 계속 시장을 보겠죠. 하지만 오래 본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짧게 매매하고 쉴 수 있는 전략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상 기법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제가 주식교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주 월요일이랑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 어디 가서 이제 물어보기도 민망한 질문들 물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질문에 너무 당연한 내용들, 기초적인 내용들에서 답변 안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또한 10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주식교육 라이브 방송이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교육들 다시 보기로도 볼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주식 교육 방송을 진행을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후기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교육 방송 내용들이 좋으니까 이만큼 좋은 후기들을 많이 남겨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교육 내용을 베이스로 우리가 연습 매매도 합니다. 우리가 이론을 배운 거랑 그 이론을 실제 주식 시장에서 적용을 했었을 때 또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가 FM을 배워갈 수 있다라는 점. 정말 많은 리뷰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 끝날 때마다 라이브 끝날 때마다 교육 끝날 때마다 이렇게 리뷰들을 많이 작성해 주시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주식 교육 방송 보시고 주식에 대한 지식들 많이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제가 캘린더를 매달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내일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정들만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도 조만간 어떤 섹터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제가 이렇게 캘린더를 정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께 이 캘린더, 전자 캘린더 증정해 드릴 거니까 전자 캘린더 받아 가시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일정들이 조만간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8시 30분, 아침 8시 30분에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자는 동안 있었던 뉴스들, 기사들, 헤드라인 기사들을 뽑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면서 관련주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굳이 관련주를 내가 다 찾지 않더라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캘린더도 받아가시고 아침마다 우리가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도 정리된 요약본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다 끝이 났죠. 이제 다음 주 토픽 일정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보면 다음 주에 어떤 섹터들이 좀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관련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미국 당뇨병 학회가 있어서 또한 바이오 친구들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G7 정상회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내용들 베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 조선이라던가 LNG라던가 아니면 대북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런 섹터들이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겠죠? 저희는 이어서 다음 주 시장에선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목명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할 종목 바로 아난티입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아난티 어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걸까요? 아난티 사실 오늘 넥스트 상기법으로 우리가 공략을 충분히 했었던 종목인데 이 친구가 빠지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날 상한가 같고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또한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아난티는 골프장 레저 사업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제 북한 금강산 골프장 리조트 건설 이력이 있어서 대북, 남북 경협 테마에 엮여 있고요. 국방부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이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아난티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거래 대금이 2일 만에 8천억이 터졌고요. 대북 확성기가 메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부 정책 관련 테마들이 계속 순환매가 나와요. 바이오 친구들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다음 가상자산 강하게 움직였고요. 이 수급들이 어디로 온다? 남북 경협 테마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큰 흐름, 돈의 흐름들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우리가 시초가 공략을 하고 목표가 11,700원, 손절가 우리가 요 10,000원짜리 보고 무너지지만 않으면 상승 모멘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테마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난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매매 타점은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장중에 전문가님께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